여러분, 저기 오는 사람이 우리 딸을 유혹한 사기꾼이에요. 장모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그녀는 신랑을 향해 손가락질했죠. 저 사람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결혼식은 아닌데. 민수는 신부를 바라보다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그는 사랑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56세 김민수 씨의 사연입니다. 민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작은 전셋집에서 연인 소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라고는 하지만 반지하 원룸이었죠. 월세 8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민수의 한 달 월급으로는 빠듯한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IT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직원 수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한 달 월급은 세후 300만 원 정도였죠.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소연이 작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이 전부였지만 소연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으로 씩 웃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평소처럼 코딩하고 회의하고 또 코딩하고. 소연은 민수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따뜻한 손길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민수가 35, 소연이 32이었으니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였죠. 하지만 민수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아, 난 정말 돈이 없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려줄 것 같고, 신혼집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소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해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은 작게라도 하면 되고, 집은 지금처럼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소연의 이런 마음씨가 민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민수의 인생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라. 남을 속이거나 나쁜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켜온 민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와 소연은 근처 탄천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였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까? 소연이 민수의 팔짱을 끼며 살며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년 봄쯤? 돈 좀 더 모으고 싶어서. 적어도 결혼자금 2천만 원은 마련하고 싶거든. 그럼 부모님께 인사드려야겠네요. 소연의 말에 민수는 잠시 긴장했어요.
소연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소연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사위감을 고를 때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따진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자기를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소연은 밝게 웃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소연의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소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큰 집도 없고 많은 돈도 없고 좋은 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한 마음과 소연을 사랑하는 진심뿐이었죠. 이게 과연 충분할까? 민수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서 팀장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업건인데 성공하면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에게도 승진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팀장의 격려에 민수는 의욕이 생겼어요. 소연이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수는 소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기야, 나 새 프로젝트 맡았어. 잘하면 승진도 가능하대. 그러면 월급도 오르고 우리 결혼 준비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기뻐하며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자기 최고야.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둘은 그날 밤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지.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웃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한 달 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보고 싶다고 하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민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집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민수가 사는 반지하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을 거야. 소연이 엄마니까 분명히 좋은 분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 앞에 섰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소연의 어머니 이정숙이었습니다. 60세의 나이치고는 잘 관리된 모습이었고 명품 옷차림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서 와요. 소연이가 그렇게 말하던 남자친구가 바로 당신이군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소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정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수 씨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시간 내내 이정숙은 민수를 신문하듯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했나요? IT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정숙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것도 세전이에요? 새우예요? 새우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새우 300?
요즘 대졸 초임도 그 정도 받는데 35에 그게 전부예요? 소연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민수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연아, 너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그녀는 민수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집은 있어요? 전세든 자가든.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세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이정숙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1,000만 원 전세에 월급 300. 이게 우리 소연이 살 삶인가요? 이정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봉투에서 꺼낸 것은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소연이가 미리 작성해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정말 순진하죠? 민수와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이 언제예요? 이 남자가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이정숙은 혼인신고서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찢찢.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하지만 이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혼인신고서가 산산조각이 될 때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평생 고생했어요. 더 이상 가난한 사위는 안 됩니다. 이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딸 옆에 설 자격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정숙은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 왜요? 민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소연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정숙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잖아.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내 딸을 가난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민수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소연아, 나는 먼저 가볼게.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 소연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 씨, 가지 마세요. 엄마가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 그는 이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네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민수와 소연의 관계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와 매일 다투었고 민수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사랑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연이 민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민수 씨, 저 어떻게 하죠? 소연은 민수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저를 괴롭혀요. 당신과 헤어지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민수는 소연을 달래며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정숙이 소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민수와의 연락을 차단했고 심지어 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소연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스물 넘은 성인을 이렇게 통제하다니.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수 씨랑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소연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숙이었어요. 김민수 씨죠? 저는 소연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집으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소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정숙의 친척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소연의 고모, 이모, 삼촌들까지 총 7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이정숙이 소파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앉자 친척들이 그를 에워쌌어요. 소연은 구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해요. 소연이 결혼 문제로 말이죠. 소연의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라고 하죠? 소연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솔직히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어서 이모가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였어요. 소연이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이었고 할아버지는 사업가셨죠. 삼촌이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당신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뭘 하시고 형제는 몇 명이며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세요. 민수는 목이 막혔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형제는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반대하는 이유예요. 저 집안은 빚밖에 없어요.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빚이 있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대출금이 3천만 원 있다는 거 모르세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어요. 시골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대출금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적인 정보를? 민수가 말하려 하자 이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사위로 들이면 우리까지 망신입니다. 소연이는 좋은 집안의 딸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이정숙의 말에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소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민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워요? 하지만 고모가 소연을 다시 앉혔어요. 소연아, 어른들 말씀 끝까지 들어봐. 너를 위한 일이야.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줄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왜 굳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니? 삼촌도 거들었어요. 민수 씨, 정말 소연이를 사랑한다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소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민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7명의 어른들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고요? 이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벌써 35인데 지금까지 뭘 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렸어요. 냉혹한 현실이었거든요. 친척들은 계속해서 민수를 몰아붙였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누가 낼 건가요?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 건가요? 질문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민수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굴욕을 반드시 되돌려주겠어.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저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소연과 민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와 친척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집에서는 민수와 헤어져라는 소리만 들려왔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연은 민수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민수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제 통장까지 압수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계속 전화하셔서 제가 당신과 만나는지 확인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마 친구분들한테까지 말씀하셔서 온 동네가 다 아는 상황이에요. 길에서 아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정숙이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제는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 엄마가 누구랑 있었냐고 추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뒤져보시면서 민수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확인하셨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상황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소연아, 차라리 우리. 민수가 포기하는 말을 하려 하자 소연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민수 씨를 사랑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예식장 예약도 취소되었고 청첩장도 인쇄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이 모든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결혼식을 방해했거든요. 제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예식장 사장에게 무릎까지 꿇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스드메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결혼 준비를 취소해달라고 하셨대요.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진 촬영도 못하고 드레스도 못 맞추고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결혼 준비인가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것이었어요.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고 민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팀장이 민수를 불러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 씨, 축하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회사가 대박 났어요. 벌써 다른 대기업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장 승진이 확정되었어요. 연봉도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삼성, LG, 네이버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업계 전문지에서 민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민수 씨가 개발한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제 민수 씨는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예요. 팀장의 말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니 기존 월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정말인가요? 꿈 같은데요.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수 씨 실력이니까 당연한 결과죠. 업계에서 민수 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제 나도 뭔가 보여줄 수 있어.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정숙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즉시 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연아, 나 승진했어. 그리고 연봉도 엄청 올랐어. 5천만 원이야. 소연은 기뻐하며 민수를 껴안았어요. 정말요? 우와, 이제 엄마도 인정하실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과장급이에요. 소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약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돈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씁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결국 돈이 있어야 사랑도 지킬 수 있는 거였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소연이한테 그만 매달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승진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소연이와 결혼할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이정숙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5천만 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정숙도 예상보다 큰 금액에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5천만 원. 그래도 부족해요. 요즘 강남에서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집값만 해도 몇 억인데.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삼성, LG, 네이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만 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이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바뀌네요? 내 본 모습은 다 안다고요. 가난뱅이였던 게 어디 가겠어요? 이정숙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본 모습이요? 민수가 되물었어요.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격이 다르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이정숙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돈도 언제까지 벌지 알 수 없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때 소연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소연이를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보세요. 이정숙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소연이가 평생 고생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2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니. 소연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소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고집스러우실까요? 민수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정숙이 소연의 회사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제 딸이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좀 말려주세요라며 무릎까지 꿇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민수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이 완전히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집에서도 매일 싸우고 차라리 포기할까 봐요.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연의 이 말에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소연아. 민수가 말하려 하자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제가 한심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소연이에게 맞지 않는 사람일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을 다 굴복시켜 주겠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정숙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소연의 직장 상사들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엄마가 우리 부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랑 당신 사이를 막아달라고 했대요. 뭐라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 월급 통장도 압수하셔서 이제 저는 한 푼도 쓸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정숙이 소연의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민수 씨와 연락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래요. 소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도 제 연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으셨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이정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식장에서라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둘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한 순간 민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이정숙과 그녀의 친척들이 대거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숙이 손에 확성기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기 오는 사람이 우리 딸을 유혹한 사기꾼이에요. 이정숙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예식장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정숙은 마치 연기를 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순진해서 저런 나쁜 남자를 못 알아봐요. 어머니로서 참아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 남자가 사기꾼이래?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소연이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매달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거예요? 하지만 이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 저 사람의 정체를 세상에 알려야겠어. 이정숙은 구경꾼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제 딸이 저런 사람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어머니로서 참아두고 볼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구경꾼들은 이정숙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순식간에 악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한 구경꾼이 질문했습니다. 이정숙이 즉시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집도 전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딸한테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수상하지 않겠어요? 민수는 이 모든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식장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식장 사장이 급하게 나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손님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예식도 있어서. 하지만 이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완전히 파투가 났어요. 하객들은 어리둥절해했고 예식장 직원들도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소연은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결혼식이에요? 소연의 절규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이런 건가요? 소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민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다니. 구경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민수는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소연은 민수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소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매일 싸우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이게 사랑인가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소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연의 말에 민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소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지금까지 견뎌왔잖아.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정숙이 승리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아, 이제 정신 차렸구나. 엄마가 옳다는 걸 드디어 알았지? 소연은 혼란에 빠진 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저 사람과는 완전히 끝내자.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사랑도, 체면도, 희망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민수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민수는 그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구경꾼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해요?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소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밀치고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소주 한 병을 따며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도 잃고 체면도 잃었군. 이게 내 한계인가? 근처 소문이 금세 퍼져서 동네 사람들도 민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소연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정숙이 소연의 휴대폰을 바꿔버렸고 회사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소연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언젠가는 이 굴욕을 반드시 되돌려주겠어.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수에게도 그런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었어요. 결혼식이 망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편의점 사장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동네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창고방을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황갈색으로 변한 서류를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남 한복판의 빌딩에 대한 소유권 문서였어요. 이게 진짜야?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도 공동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 빌딩의 현재 시세는 무려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상업용 빌딩이었거든요. 민수는 순간 현실감을 잃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고향 친구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작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친구가 강남에 땅을 하나 샀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줬고 그 땅 위에 지금의 빌딩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외국으로 도망갔고 빌딩의 소유권은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고객님과 다른 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0억 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서류들은 모두 진본입니다. 축하드려요. 고객님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뻐하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돈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자. 민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정숙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소연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였어요. 소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소연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소연은 민수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소연아,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소연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 씨, 제발 그만해요. 이제 끝났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려고 해요. 더 이상 당신과 만날 수 없어요. 소연아,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 이걸 보면 내 엄마도 달라질 거야. 민수가 등기부 등본을 꺼내려 하자 소연이 손을 저었어요. 민수 씨, 이제 그만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연아, 나를 믿어봐. 이번만은 달라. 정말 달라. 소연은 민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뭘 보여주시려는 건데요? 직접 와서 봐. 그리고 내 엄마도 함께 와. 그날 저녁 민수는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뵙고 싶습니다. 이정숙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또 무슨 수작이에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시고 나서도 반대하시면 정말 포기하겠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보세요.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에 있는 빌딩입니다. 민수가 주소를 알려주자 이정숙은 의아해했어요. 거기가 뭐 어쨌다고요?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와주세요. 다음 날 이정숙과 소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이정숙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말해요. 민수는 빌딩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빌딩을 보세요. 빌딩이 뭐 어쨌다고요? 설마 여기서 일한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죠? 이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보시죠. 이정숙이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에이, 이게 뭐예요? 이정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의 공동 소유자로 박민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당신 거라고요? 소연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정숙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가짜는 아니죠?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 순간 이정숙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0억 원짜리 빌딩의 소유자를 사기꾼 취급했다는 현실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순간
주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쓰러진 분 괜찮으세요? 한 행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이게 당신 거예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까지 덜덜 떨리면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알았어요. 소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바지춤을 잡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신 분인 줄 몰랐어요. 100억이라니.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이정숙을 보며 민수는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결국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민수가 이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소연이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은 같았어요.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이런 큰 실수를. 어떻게 이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그럼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때.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소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 아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왜요? 소연이 물었어요.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 지금처럼 말이야. 민수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은 뭐였나요? 엄마와 매일 싸우고 회사에서 눈치 보고 결혼식까지 망가지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만약 진작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하고 회사에서도 창피하고. 소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너를 사랑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돈이 있는 걸 알았다면 엄마도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거고 결혼식도 망가지지 않았을 거고. 소연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민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한심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지? 뭔 일인지 모르겠네. 드라마 찍나? 민수는 당황해서 이정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하지만 이정숙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100억짜리 빌딩 주인을 사기꾼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정숙은 자신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때 소연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정숙은 당황해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셔. 우리가 몰라봤던 거야. 좋은 분이요? 어제까지는 사기꾼이라고 하시더니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엄마의 이런 모습이 정말 실망이에요.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없으면 나쁜 사람인가요? 엄마가 그렇게 현실적인 분이었나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민수도 소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머니, 소연이 말이 맞아요. 저는 돈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변절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연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엄마가 허락하신다니까? 이제 조건도 충분하고. 소연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하자. 하지만 내 재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라면 하지 말자. 소연은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민수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진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거든요. 진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안정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이정숙이 다시 민수에게 말했어요. 사위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결혼식을 다시 올리시죠.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최고급으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시간을 가지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확신이 서면 그때 다시 만나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소연은 민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 씨,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세요?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모두 너무 많이 상처받았잖아. 그리고 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보니 더욱 확신이 필요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정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사위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결혼식을 다시 정말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이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해놓지 않겠어요. 소연이가 진심을 확신할 때까지요. 민수는 소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내가 가난한 IT 과장이었을 때의 나를 다시 생각해봐. 그때의 나를 정말 사랑했었나?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도감도 있어요. 이제 엄마 걱정도 안 하고 경제적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 소연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럼 정말 시간이 필요하겠네. 민수는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소연과 연락을 끊었어요. 이정숙은 매일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너무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소연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00억 원짜리 빌딩의 소유자가 된 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업에 뛰어들었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이었어요. 민수 씨, 저예요, 소연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소연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확실히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오셨네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냈어?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소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수 씨가 없으니까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안도감이 컸어요. 이제 경제적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도 더 이상 반대 안 하실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민수 씨가 가난한 IT 과장이었을 때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민수는 소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진실했어요. 지금은 뭔가 계산이 섞인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싫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 씨가 다시 가난해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빌딩이 없어진다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야?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진짜인지.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민수가 서류를 보니 부동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소연아, 이게 뭐야? 민수 씨가 이 서류에 서명하면 그 빌딩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 씨는 다시 예전의 가난한 IT 과장이 되는 거죠. 민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100억짜리 재산을 포기하라고?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소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돈이 없는 민수 씨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민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소연아, 너 미쳤구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미쳤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 씨도 의심스럽잖아요. 제가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닌지. 그때 갑자기 이정숙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정숙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소연이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왜 여기에? 소연이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쫓아왔지. 이정숙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사위님, 소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듣지 마세요. 아이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소연에게 화를 냈어요. 너 정신이 나갔구나. 100억을 포기하라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엄마는 정말 변한 게 없네요. 소연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전히 돈만 중요하시네요. 당연하지.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 이정숙이 소리쳤어요. 너 혹시 임신했니?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소연아, 너 정말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저는 가난한 민수 씨를 사랑했어요.
부자인 민수 씨는 잘 모르겠어요. 소연의 말에 이정숙이 기절할 뻔했어요. 소연아, 정신 차려. 그때 민수가 갑자기 펜을 집어들었어요. 알겠어. 서명할게. 이정숙과 소연 모두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 사위님. 하지만 민수는 이미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나는 다시 가난한 IT 과장이야. 민수가 서류를 소연에게 내밀었어요. 이정숙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뭘? 제가 정말 민수 씨를 사랑한다는 걸요. 100억이 사라져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소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민수도 웃었어요. 나도 확신했어.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이 이정숙은 기절했습니다. 100억이. 하지만 민수와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자. 네, 새로 시작해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이정숙은 벤치에 쓰러진 채로 중얼거렸어요. 100억이. 네, 100억이. 하지만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 서류는 가짜였거든요. 진짜 소유권 포기 각서가 그렇게 간단할 리 없잖아요. 민수는 소연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소연아.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 서류는. 알아요.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짜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민수 씨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돈도 있고 진짜 사랑도 확인했으니까요. 이정숙은 여전히 벤치에서 100억이 라며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민수와 소연은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조용히 올렸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도 결국 받아들였거든요. 돈도 있고 사랑도 있는 완벽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모두 사랑합니다.